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오늘은 서울과학고등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찾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학영재학교인 서울과고는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학교, 법률상 이제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최고의 학교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엔 경쟁률도 그렇게 아주 영재학교 치고는 높은 편이 아니어서요. 매년 800~900명 정도 중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인데요. 지금 중학교 한 학년 학생 수가 한 45만 명 내외 되니까 불과 0.12% 정도 학생들만 지원하는 그야말로 아주 소수 학생들만 도전하고 있는 입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재학교들 전형 분석을 올리면서 사실 서울과고는 전형도 좀 늦게 발표되고 그리고 저도 바빠서 분석을 못 올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서울과고는 없냐 해서 따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과고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 기준으로 다음 주에 원서 접수거든요. 실제 서울과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 얼마나 도움되실지 모르겠지만 워낙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고 또 특이한 학교다 보니까 서울과고 꼭 지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우리나라 진짜 최상위권 최최상위권 학생들이 도전하고 들어가는 학교는 이런 학교구나 정도로 한번 흥미를 갖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영재학교들과 달리 서울과고는 전형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학교에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래도 서울과고 신입생 어떻게 뽑는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본인하고 직접 상관이 없다고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신입생 선발 방법 아주 간략히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과고 입학 전형 2020학년도 입학 전형 요강은 지난 2019학년도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정원의 모집 단위에서 전형 방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 그 이외의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과고 대단한 학교지만 사실은 지원 자격은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추천받은 자라고 돼 있는데 본인이 가겠다고 하면 정말 형편없는 학생만 아니라면 다 추천은 이제 해주시는 형태고요. 중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영재학교들과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집 정원은 120명이고요. 전형 방법 한번 볼까요? 1단계 서류평가, 학생 기록물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놓고 평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2단계 영재성 및 사고력 검사, 그 다음에 창의성 문제해결력 검사에서 둘 다 이제 지필고사입니다. 그리고 3단계 과학 영재 캠프, 이것도 다른 학교들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요. 지난해 전형 요강하고 제가 비교해 봤는데 이 부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1단계에서 서류평가로 영재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는 모두 2단계 지필고사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떨어지는 학생이 많지는 않고요. 몇십 명? 많지 않은 인원이 1단계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2단계 지필고사는 보통 학생들이 작년 기준으로 보통 한 800~900명 정도 지원을 하는데 매년 실제 2단계 응시생은 한 600명에서 700명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시험을 잘 본 학생들 중심으로 정원의 2배수 내외, 그러니까 한 240명 내외가 되겠죠. 그 정도 인원만 캠프로 올라가고 나머지 인원들은 2단계에서 탈락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 120명 최종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지역인재나 특정 영역 인재 이렇게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선발이라는 건 이제 2단계 지필고사 이후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최종 합격 예정자로 3단계 캠프 없이 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역인재에 관해서는 요 밑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여기 좀 재밌는 게 특정 영역 인재인데요. 요거는 사실 다른 영재학교 전형 요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서울과고 전형 요강에만 있는 내용인데 수학, 과학 등 특정영역에서 탁월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학, 과학 이제 점수 2단계 지필고사에서 골고루 총점이 다 좋은 학생들을 원칙적으로 뽑겠지만 특정 과목에서 유독 점수가 좋다든지 문제 해결 역량이 좋은 학생들을 총점과 상관없이 뽑겠다는 얘기겠지요. 예를 들면 과학은 좀 약하지만 수학을 아주 잘한다든지 또 수학이 좀 약하지만 과학을 너무 잘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영재학교들도 이런 공식적인 우선 선발까지는 모르겠지만 2단계 시험 채점하고 평가할 때 또는 서류 평가도 마찬가지고요. 학생이 이제 특정 영역에 더 뛰어난 부분 있는 것 고려해서 어느 정도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준비하실
때 내가 특정 과목이 좀 취약하다고 해서 걱정하시기보다는 본인이 잘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더 강하게 본인의 장점을 어필하는 그런 전략도 어떤 면에서는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정원의 전형인데요. 이 부분이 서울과고 올해 전형 요강 중에서 유일하게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정원의 전형은 다른 특목고 자사고의 사회통합 전형에 해당이 되고요. 1단계는 지난해와 똑같은데 서류평가는 똑같은데 2단계에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2단계, 3단계에서 일단 지필고사 중에서 지필고사가 영재성 및 사고력 검사랑 창의력 문제 해결력 검사로 나뉘는데 지난해까지는 정원의 지원자들도 일반 전형 학생들과 똑같이 시험을 치렀던 반면 올해부터는 지필고사 중에서 비교적 난이도가 좀 낮은 영재성 및 사고력 검사만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해당자 전원이 관찰 및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2단계 지필고사 중 창의성 문제 해결력 검사를 생략하고 그 다음에 3단계 캠프 전형도 생략하는 형태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1단계, 2단계 서류평가와 지필고사 면접 결과를 종합해서 12명 이내에 최종 합격 예정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서울과고 이 2단계 지필고사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기출문제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서 접수는 4월 16일부터 19일까지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서류 제출은 4월 22일까지입니다. 이거 제가 앞선 영재학교 전형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서울과고처럼 원서 접수 일정하고 자기소개서 입력 기간이 다를 경우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착각을 하셔가지고 4월 22일이 원서 접수 마감인 줄 아시고 원서 접수를 놓치시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밑에 제출 서류도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응시원서,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여긴 관찰 소견서라고 되어 있죠. 2개와 자기소개서 이렇게 서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도 특이한 부분 없었고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전형 일정도 지난해하고 큰 차이는 없지만 2단계, 3단계 전형에서 정원의 학생들 일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단계 지필고사를 정원 내 인원과 동일한 날짜에 치르지만 영재성 및 사고력 검사만 치르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개인적으로 관찰 및 면접 진행하게 됩니다. 올해 처음 진행되는 거라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질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학생이 제출한 서류 내용을 토대로 선생님들이 직접 학생을 찾아가거나 또는 학생이 학교로 방문해서 관련된 내용들 물어보고 답변하는 면접이 중점인 그런 평가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 내 선발 인원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3단계 캠프 전형 1박 2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원의 인원들은 캠프 전형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전형료 부분 보시면 되고요. 유의사항에서 의학계열 대학으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교에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 이 내용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전형 요강에 포함되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과고 워낙 이과 성향의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다 보니까 의대 진학자들이 그동안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통계를 잠깐 보시면요. 얼마 전 교육 전문 신문에서 발표한 기사 내용인데요. 보면 2019학년도 그러니까 올해 2월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31명이나 의대를 갔습니다. 전체 졸업생 기준 23.8%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다른 영재학교들이 불과 5% 내외 적은 곳 한국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의대 진학자가 없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들 매년 보면 거의 20% 안팎의 인원들이 의대를 진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각 영재학교들이 전형 요강에 계속 최근 몇 년 전부터 의대 진학자들 적합하지 않다 오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학 중 받은 장학금을 반납하거나 또 본교 교원의 추천서를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주의를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워낙 의대 입시가 열풍이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수시나 정시를 통해서 의대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국비가 지원되는 영재학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또는 내년에 영재학교 지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감안하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특히 서울과 같은 경우는 의대 진학자가 굉장히 많았지만
많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 선배들보다는 의대 진학이 조금 녹록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진학을 결정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보시면 이제 그 사회통합 전형, 정원외 전형 지원자들 자격 조건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2단계 우선 선발 대상 인원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역 우선 선발, 서울에서는 각 구에서 한 명씩 우수한 학생들 먼저 뽑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각 한 명씩 우수한 학생들을 뽑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아무래도 고난도 문제풀이를 해야 하는 2단계 지필고사에서 뭐 강남이나 또는 뭐 목동 학생들, 양천구 학생들 또는 송파 학생들 이런 교육특구 학생들이 합격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지역 학생들에 비해서는 설사 좀 문제풀이, 고난도 문제풀이 역량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본인의 지역 내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우선 선발을 노리고 서울과고를 지원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서울과고 전형 요강 내용은 이게 전부 다고요.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고등학교 입시임에도 불구하고 전형 요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과 A4 용지 4장 분량이고요. 사실은 이 서울대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가 서울과고인데 전형 요강은 아주 단출합니다. 몇 가지 추가로 좀 더 보여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제출 서류 중에 자기소개서 항목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과고 자기소개서는 3개 항목이고 1800자 이내로 8개 영재학교 중에서는 분량이 좀 적은 편입니다. 경기과고 다음으로 적고요. 최근 3년 동안은 분량이나 또 항목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서는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진로 관련해서 적고요. 두 번째 항목에서는 수학과학 특기 잠재력,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에서는 특별한 경험 이런 내용들을 적게 돼 있습니다. 사실 서울과고는 2단계 지필고사 부담, 준비 부담이 워낙 크고 그리고 자소서 분량도 많지 않다 보니까 크게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다른 대부분의 영재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이 영재학교 입시는 1단계 평가, 2단계 평가, 3단계 평가를 종합해서 최종 합격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전형 요소 하나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분량이 적을수록 자신의 경험이나 역량을 압축적으로 표현해야 될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정원의 지원자들은 올해 면접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소 작성에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과고 역대 경쟁률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지난해 120명 정원 내 120명 모집에 786명이 지원해서 6.55대 1, 그전에는 7.58대 1. 2014년 2011년 이후로 계속 경쟁률이 떨어지고 있죠. 조금씩. 올해도 경쟁률이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서울과고 경쟁률이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하게 떨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워낙 우수한 학생들이 전국에 내로라는 수학과 영재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합격 확률에서 조금이라도 합격 가능성이 높은 다른 영재학교들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은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필고사 준비하면서 학원을 다니게 되는데 학원에서도 가급적이면 자체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확인된 학생들에 한해서만 서울과고 지원을 권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단계 지필고사를 한 군데에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굳이 서울과고를 고집하지 않는 또 다른 영재학교들도 서울과고에 못지않은 또 입시 실적을 내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서 소수 인원들은 1단계에서 탈락할 수 있고요. 그리고 2단계 실제 지필고사 응시 인원은 한 600명에서 700명 안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 서울과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 실적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넘사벽입니다. 졸업자 수가 보통 지금 120명에서 130명 안팎인데 최근 몇 년만 봐도 서울대 진학자 수가 최소한 50명 이상, 많을 때는 80명 이상. 요거는 진짜 최종 진학자 수 기준이고요. 합격자 수는 보통 이거보다 더 많은 게 일반적입니다. 한때는 90명 이상이 합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대뿐만 아니고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연고대처럼 거의 최상위권 진학하는 학생들이 60, 70% 이상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줍니다. 보통 다른 특목고
과학고들이나 자사고들은요, 이 대학 진학 실적 발표할 때 중복 합격자들을 같이 포함을 시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서울대에 붙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에 붙었다 그러면 서울대에도 인원 포함시키고 카이스트에도 인원 포함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워낙 진학 실적이 좋다 보니까 용감하게도 그야말로 최종 진학자 수로만 이렇게 통계를 발표하는 정말 대단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발표되는 서울대 합격자 수 같은 통계 보면요, 보통 이런 식이거든요. 네, 화면 보시면 지난 2018학년도 서울대 최종 등록 현황 통계인데요. 뭐 서울예고 67명, 그 다음에 서울과고 뭐 57명, 하나고 55명,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위에가 보통 이제 서울예고나 서울과고나 뭐 하나고 아니면 외대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매년. 근데 이거 잘 보시면요, 서울예고 67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예고 한 학년 정원이 서울과고의 3배가 넘습니다. 하나고도 거의 2배, 외대부고도 거의 서울과고 정원의 한 3배. 이게 분자는 이 위에 학교들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분모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만 보면, 서울대 진학자 수만 보면 마치 서울과고 서울대의 진학 실적이 조금 뭐 떨어진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안하셔야 될 게, 이 하나고나 외대부고 대원외고 같은 자사고들 같은 경우에, 특목고 자사고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재수생, N수생들의 서울대 진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그 인원들이 다 포함이 된 거죠. 그렇지만 서울과고는 사실 거의 현역 학생들의 실적만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대 진학률만 놓고 보면 서울과고는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독보적인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그 무시무시하다는 서울과고 2단계 지필고사 기출문제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서울과고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매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2단계, 3단계 기출문제, 대표 문제들을 몇 개씩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료 원문을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그냥 잠깐 맛배기로만 어떤 문제들, 우리나라 최고의 영재들 뽑는 학교에서 과연 어떤 문제들로 학생들을 평가하는지 맛배기로만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한국과학영재학교도 이렇게 기출문제를 일부 공개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다른 과학영재학교들 또는 과학예술영재학교들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경우는 아직까진 없었습니다. 먼저 2단계 1교시 지필고사가 총 3교시로 진행이 되는데요. 서울과고 아마 올해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1교시가 영재성 및 사고력 검사입니다. 60분 동안 객관식 40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 특이하게 이제 국어 문제가 나오고요. 수학, 과학 문제도 나옵니다. 문제당 뭐 1점 또는 1.5점, 2점 이런 식으로 배점이 되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객관식 OMR 마킹으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전체에 다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국어 문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문제 출제 의도 같은 것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붙이다, 뭐 비밀에 붙이다, 택배를 붙이다, 흥정을 붙이다, 능력에 붙이다, 취미를 붙이다, 이런 거 붙이다 표현이 제대로 된 게 어느 거냐, 뭐 이런 문제들. 이거 우리 학부모님들 또 학생분들 어떻게 보시면 뭐 풀만 하실까요? 은근히 좀 헷갈리는 문제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뭐 이렇게 수학 문제도 있고요. 수학 문제 보시면 저는 이 문제 참 개인적으로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상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 여러분, 혹시 뭐 서울과고 내가 진학할 게 뭐 도전할 게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 한번 이거 프린트해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풀기가 쉽진 않겠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런 좋은 문제들을 우리 상위권 중학교 학생들이 좀 많이 접해봤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과고 기출문제 공개가 좀 고마운 면이 있고요. 이 문제만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삼각형, 정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가가면서 얘를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건데, 요 지나칠 때 겹치는 면적이 있잖아요. 그 면적이 요 지나가는 거리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느냐, 증가하다가 서서히 떨어지느냐, 뭐 이런 거 함수, 이차함수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의도에는요, 여기 보시면
보시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하고 최대값을 이용하여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삼각형이 겹치면서 생기는 이 면적, 이 움직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약간 기하적인 상상력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런 문제들로 이제 1교시가 쭉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2교시, 2교시 문제도 나와 있는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창의성 문제 해결력 검사라고 하고 2교시, 3교시 모두 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 서술형이었고 2교시에는 100분 동안에 대문항 기준으로 7문제를 풀었다고 해요. 물론 그 대문항 안에 소문항이 몇 문제씩 포함이 되어 있고요. 3교시는 60분 동안 대문항 기준으로 한 4문제 정도, 물론 그 4문제에도 또 소문항이 딸려 있었습니다. 뭐 소문항당 뭐 10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점수 배점이 높았던 게 한 10점 뭐 이렇게 됐다고 응시했던 학생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내려가시면 여기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라 일단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캠프 전형 문제도 나와 있거든요. 캠프 전형 문제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2단계 지필고사가 아니고 3단계 1박 2일 캠프 전형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실 영재학교 캠프 전형에서는 뭐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그 캠프 프로그램 중에 실험 설계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뭔가를 측정하는 실험을 설계하고 또 뭐 결과를 쓰게 하고 또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오차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뭐 써봐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것 이외에도 캠프에서는 뭐 글쓰기, 인성 면접, 뭐 학생들 개별 면접 진행이 됐고요.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를 물어본다든지, 뭐 입학 후에 뭐 어떻게 공부할 건지, 또 성적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서울과고 지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전형요강과 함께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입학 전형요강 FAQ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도 제가 작년과 비교해 봤더니 뭐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자면, 학비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서요. 보면은 2018학년도 기준 기숙사비 한 달 약 10만원, 그 다음에 식비가 일식 기준 6,400원 해서 한 달에 주말 제약 한 35만원 정도, 그 다음에 학교 운영지원비 분기별 25만원, 수업료 분기별 36만 2,700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와 이런 비용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2020학년도 서울과고 전형을 중심으로 학교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소수의 학생들만 도전하고 또 합격하는 학교지만, 결국 이 학생들도 우리가 일반고를 가든 또는 다른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든 대입에서는 같이 경쟁해야 될 또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뭐 서울과고 진학을 꿈꾸지 않으시더라도 최고의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고 입시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 가져보시고,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렸던 2단계 3단계 기출문제, 우리 어머님들 기회 되시면 꼭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프린트해서, 야 다른 애들은 이런 문제도 푼다더라 학생들이 화를 낼까요? 아무튼 꿈이 있는 학생들에겐 좋은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뭐 서울과고 우리 구독자분 요청으로 급하게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교육이나 입시에 관해서 궁금한 점, 또 원하시는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꼭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